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그동안 더위가 있는 대로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세월에 얹혀 차츰 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입추와 말복도 지났고 다가오는 처서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질 것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여러분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한자에 대한 부수에 대한 상식과 한자 속에 들어있는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글자 공부도 좋지만 이런 숨어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재미도 있고 또 글자를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부수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한자의 부수에 관한 종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부수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써 놓았습니다만은 부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수의 종류라는 것은 어떤 부수가 글자 속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 한자에서 이 변이라는 것은 왼쪽에 서 있는 부수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칠판 글자 조금 작습니다만은 사람 인변에 말씀은자 미달신, 그 다음에 삼수변에 장인공자 물광자, 그 다음에 흑토변에 도돌배자, 쇠금변에 침자 같은 이런 경우는 사람 인변, 삼수변, 흑토변, 쇠금변 이런 글자는 어떤 경우에도 글자의 왼쪽에만 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이라 합니다. 부수의 대명사가 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한자에서 부수를 이야기할 때 그 변에 예를 들어서 간머리 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변이라는 말은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글자의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변이라 하면 어떤 글자에서의 오른쪽에만 서 있는 부수를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은 곁방자를 씁니다. 오른쪽에만 서 있는 부수입니다. 판단할 판자, 가를 판자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글자가 선칼도 혹은 칼도방이라 하고 떼부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부방이라고 하고 순할 순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머리 혈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든지 오른쪽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방은 오른쪽의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섭씨 23.5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23점 하고 5의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찍었기 때문에 방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인선을 할 때에 어떤 사람 이름 끝자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서 그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뜻 이야기를 할 때에 방점을 찍는다. 오른쪽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머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머리라는 것은 그 글자의 윗부분에 머리 부분에 서 있는 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간머리요. 간머리 밑에 계집여자, 편안할 한자, 초두머리, 대중머리 이런 경우에는 글자 위에만 씁니다. 머리에만 쓰기 때문에 머리라고 읽어야지 이거를 간머리, 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변 이야기는 다시 말하지만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글자를 어떤 글자를 감싸고 있는 부수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국자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입구 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흉할 흉자는 입구자 위를 트시니까 위 트인 입구 몸, 그 다음에 무릇 범자 이런 경우에 안석 괴 몸
그 다음에 책자 같은 이런 경우에 글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수가. 그런 경우에는 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쌀포자 같은 경우에는 쌀포,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데요. 글자를 받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받침이라고 읽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도자 같은 경우에 책받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끌연자 같은 경우에는 민책받침, 일어날 기자 같은 경우에는 달아날 주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이 있는데요. 글자의 아랫부분에만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앞서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스물입발 이야기를 했는데 꽃갈 변자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 부수가 스물입발이 되고 그 다음에 희롱할 농자 임금왕 밑에 스물입발 썼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의 윗부분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윗부분과 다른 한쪽 옆을 감싸고 있는 것을 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 점자 같은 경우에 이를 음호라 하고 늙을 노자에 이런 경우 요거를 늙을로 음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범호자에 범호 음이라고 읽고 기운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운기 음이라 하는데 이 글자는 글자의 오른쪽 부분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수의 종류는 변, 방, 머리, 몸, 받침, 발, 이렇게 7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부수의 대명사가 변이 아니고 변은 글자의 왼쪽에 서는 경우만 변이를 한다. 오른쪽에 서는 것은 방이라 한다. 그 다음에 글자 위에 서는 것은 머리를 한다. 적어도 이 3가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자 속에 들어있는 암호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칠판에 어떤 글자를 두 글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허자 일사자입니다. 어떤 일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만사가 허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할 때 허사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자를 일부러 틀리게 썼습니다. 어디에 틀렸을까요? 제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허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줘야 하고 일사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 차이는 있을까요? 많이 있기 때문에 글자에서 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일사자에서도 이렇게 갈고리를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방패간자와 어조사 우자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자에서 내리 가로획 이거는 뚫을 권자로 해서 끝부분을 갈고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고리를 처리한 글자, 이 글자 갈고리 글자입니다. 뚫을 권자하고 갈고리 글자는 전혀 다른 글자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한자 글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모양 그대로의 글자가 아니고 애초에는 다른 모양이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동물의 눈은 이렇게 옆으로 생겼습니다. 눈이 밑으로 이쪽 째진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목자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편의상 우리는 눈목자를 세워서 씁니다. 본래 글자는 뉘어져 있는 모양인데 세워서 쓰기도 한다. 큰 덕자 같은 경우에는 눈목자가 그냥 뉘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본래 이 갈고리, 세워진 갈고리를 이렇게 뉘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글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허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고, 세워서 쓰는 그 모양들은 일사자가 맞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처리를 한 부수 글자가 4글자가 있습니다. 가죽 피자입니다. 갈고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자입니다. 말 한 필, 두 필 할 때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돌립니다. 세 번째, 범호, 밑에 안속 개자를 붙이면 범호자가 되죠. 그 다음에 창모자입니다. 이 4글자만큼은 갈고리를 옆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를 한 것은 한조소에서 어떤 암호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육면체를 그릴 때는 이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육면체에 이렇게 점선으로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은 뒤에는 우선은 겉으로는 안 보이면 뒤에까지 있다고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찍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자에서 갈고리는 지금 현재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이면에도 있다. 그 전체 한 바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죽 피자는 동물이 죽은 사체의 가죽 몸통 전체,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 필자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 한 필, 두 필 할 때 그런 의미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 필자는요, 사람 왼쪽 발 모양을 그칠 지자로 쓰는데, 사람 왼쪽 발 위에, 발 바로 위에는 무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발족자로 쓰고, 발 위에가 무릎이 있다면 무릎 그 위에는 허리부터 발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리 한 바퀴 전체. 그래서 이 부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렇게 서는 글자가 있습니다. 성길소자수, 소통이라 할 때, 성기다는 말은 조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허리부터 발 밑에까지는 두 다리가 갈라져서 틈새가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홀 할 때에는 틈새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부수글자가 이렇게 쓰여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범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은 본래는 이렇게 생긴 글자로서 호랑이 덕에 나 있는 검은 줄무늬,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듯이 호랑이 덕에 난 줄무늬가 눈에 보이는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줄무늬가 다 퍼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 덕에 나 있는 검은 줄무늬, 이런 뜻이니까 전체, 온몸 전체,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모자는요, 원래 이 창모자는 세모진 창모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끝이 날카로운 겁니다. 근데 창과 관계 있는 글자는 창과자가 있고
자극이라 하면 보통 이렇게 찌를극자로 읽었자는 아는데 이것은 갈래진 창 극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창이라는 글자는 창모와 창과와 창극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모자에서 이 갈구리는 왜 했느냐면 창 가지고 다니는 무기 그 밑에 수실이라는 알록달록한 실을 전체를 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좋은 창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스럽다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창의 끝에 수실을 감아놓은 모양입니다. 수실은 창 전체에다 이렇게 묶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난 김에 창 모자와 창 과자와 창 극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창모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끝이 뾰족한 그런 것이라면 창 과자의 창은 이 모양입니다. 이게 이 무기를 진시황 무덤에서 출토된 무기 중에 이런 게 옛날에 전국시대에 때 썼던 창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보고 창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창과자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장비는 청룡 은월도를 썼고 관우는 청룡 은월도를 썼고 장비는 장팔 사모를 썼고 여포는 방천 화극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비가 썼던 장팔 사모 이깁니다. 사모 깊사자 이 창문자 쓰니까 창에 수실을 감아놓은 그런 길이가 8씩이나 되는 그런 장팔 사모를 썼다면 여포가 썼던 방천 화극에서 극은 어떤 무기냐? 갈래진 창 과락 창극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 극은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 중에 아주 동작이 민첩하고 용렬한 사람을 여포 창날을 갖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창에는 창과 날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빠졌네요. 관우가 썼던 청룡 은월도 보통 말은 은월도이라는데 어떤 무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은월도는 칼날이 한쪽으로만 나 있는 칼인데 이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관우가 썼던 무기 은월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은월도에서 도는 칼 중에서 한쪽만 날이 나가는 것을 도라고 양쪽 다 칼날이 있는 걸 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갈구리 부수가 가진 암호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보여지는 그 뒤에는 사연도 곡절도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살펴서 생각과 인정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어른이라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져서 넉넉하기 때문에 아량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갈고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과 같은 감동도 있고 재미있는 한자속의 암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미있거든요. 제 말씀 맞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